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후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된 어느 한 어머니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50대에 아들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큰아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은 군대 다녀와 회계사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희 집에서 일어났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뭐에 홀린 것처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시골에 사는 게 꿈이었던 남편은 시골에 시부모님 살던 집 리모델링 하느라 서울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집이 비어져 있었는데 그 집을 직접 새로 꾸미고 싶어 했던 남편은 그 일에 빠져서 나이 먹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저희 가정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누구 소개를 받았는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안에 여자라곤 저밖에 없었고 남자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여성스러웠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해지더라고요. 아들만 키워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꿈이 있었거든요. 아들 여자친구가 생긴다든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같이 하면서 여자들만의 데이트 같은 걸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큰아들이 그래도 작은아들보다는 사글사글하니 저랑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방에 내려가 있고 또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런 시간들이 그립더라고요. 작은아들은 말 그대로 너무 무뚝뚝한 성격이라 옷 하나 사러 같이 가더라도 30분이면 후다닥 쇼핑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기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만나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렸고 직업은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괜시리 떨리기도 했고 제가 다 설레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처음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애교도 많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처럼 친근했습니다. 특히 전봇대 같던 아들이 많이 달라져 보였고 곰보다는 여우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어찌나 애교를 부리고 말도 잘하던지 저에게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주방에도 들어와 같이 거들고 과일도 아주 잘 깎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고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좋다고 하니 본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아들들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아이들 케어 더 잘하기도 하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도 꼭 같이 가고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 용돈도 팍팍 주기도 하고 아들들 의견 다 들어주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기에 작은 아들이 좋다는 여자친구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이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시로 문자가 울려대더라고요. 카페, 극장, 음식점은 물론이고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하는지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넘는 단위도 자주 울려댔고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평상시라면 이 정도로 쓰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쇼핑을 자주 하지도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손에 들려있는 건 휴대전화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너 오늘 옷 샀어? 아니, 옷도 많은데 내가 무슨 옷을 사? 그럼 아까 17만 8천 원은 뭐 사는데 썼어? 어?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너 신용카드 쓰는 거 나한테 문자로 다 나와. 몰랐어? 아, 그랬구나. 난 몰랐네. 그래서 그거 뭐 산 거야? 내 거 아니고 예진이 거 뭐 산 거야. 예진이? 예진이 거 뭘 샀길래 그렇게 비싸? 예진이가 요가 시작했거든. 그래서 요가복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거야. 요가복이 뭐가 그리 비싸?
그리고 그걸 왜 너가 사줘? 걔가 사달래? 아니야, 내가 그냥 사준 거야. 아휴, 너도 참. 다음부터는 그런 건 걔 보고 사라고 해. 뭐 그런 것까지 너가 사줘. 알았어. 전 아들과 대화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돈도 잘 번다고 들었고 아직 일도 안 하는 제 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사준다고 넙죽 받았는지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니는 아들내미를 보니 데이트 비용도 모두 아들이 다 내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렇게 시골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가 그 정도 돈은 쓸 수도 있지 너무 나무라지 말라면서 본인이 잘 이야기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친정집에 하루 다녀온 사이 남편이 작은 아들과 여자친구를 만나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야기했나 싶었고 그 이후로는 카드 사용 문자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 이야기했나 싶었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주에 작은 아들과 남편은 같이 오랜만에 시골집에 내려갔고 저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따로 일이 있어 저는 같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와서 받았더니 아들 여자친구의 전화였고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어머니, 저 술 한잔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전화도 주고 무슨 할 말이 있기에 그런가 싶어 그날 저녁 저희 집 근처 술집에 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없었던 저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과 친구를 만난 것만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워낙 술을 잘 마시는 아들 여친이었고 같이 맞춰 먹다 보니 술을 잘 못하는 저는 술이 좀 많이 취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그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술집에서 나왔는데 제 팔짱을 끼더니 어머니, 저 어머니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그리고 맥주 딱 한 잔만 더 해요.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 큰 집에 저 혼자만 있기도 그렇고 방도 많은데 못 재워줄 거 없을 것 같아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으로 왔고 이미 저는 많이 취했던지라 맥주를 마시긴 마셨지만 한 캔 정도 마시다가 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고 아들 여자친구는 아들 방에서 재웠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었는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숙취도 많았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 여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명 거실에 맥주 먹고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주방으로 가보니 쪽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 때문에 인사 못 드리고 간다면서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다음에 또 어머니랑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고요. 집도 싹 치워놓고 갔고 어제 같이 술 한잔을 해보니 제가 전에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딸 하나가 생긴 것만 같아 좋기만 했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커서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어린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아도 제 휴대폰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집에 전화기도 없어 확인해보기도 애매했었고 혹시 어제 술집에 깜빡하고 놓고 온 건가 싶더라고요. 낮 시간이라 술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먹던 술을 먹었더니 숙취가 너무 심해 일단 한숨 자야 할 것만 같아 다시 눈을 붙였고 다시 눈을 뜨니 오후 4시쯤이 되어서 일단 휴대전화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집 앞 자주 가는 마트에 가서 휴대폰을 빌려 제 폰에 전화를 걸어보니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어제 갔던 술집에 두고 온 것 같아 저녁이 되길 기다렸었고 6시가 될 때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가보니 아들 여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 제 휴대폰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고 저녁쯤 돼서야 누군가 전화를 받길래 물어보니 어제 갔던 술집 주인이 폰을 가지고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짐작이 맞았던 것입니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다가 제가 할 일을 대신해서 폰까지 찾아다 준 아들 여친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고맙기도 했고요. 얼마 뒤 핸드폰도 찾아주고 고맙기도 해서 스카프 하나를 선물로 줘야겠다 싶어 백화점에 갔습니다. 너무 비싼 걸 사주면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한 중고가 매장에 들어갔고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계산을 하려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카드를 긁자
한도 초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못됐나 싶기도 했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야 했기에 다른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고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도 초과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제 카드 한도가 2,000인데 초과될 리가 없었고 전산에 문제가 있나 싶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전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카드 명세서 받아보니 제가 사용한 게 아닌 목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루에 엄청나게 사용한 게 눈에 들어왔고 날짜를 자세히 보니 제가 술집에 핸드폰을 두고 온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안에 주로 사용하던 카드를 넣고 다녔는데 혹시 누군가 제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핸드폰 없어진 것만 생각했지 카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숙취가 너무 심해서 그럴 겨를도 없었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술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날 제 폰을 누가 만지거나 카드를 가져간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술집 주인은 제 말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술집에 폰 두고 간 손님은 최근에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술집 주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직원이 폰을 찾아준 게 아닌가 싶어 집요하게 물어봤고 결국 저는 아무 소득 없이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명세서를 자세히 보고 사용처를 검색해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어보니 백화점이었고 다음날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매장에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물어보니 CCTV는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직원이 보고 말해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고 온 직원의 말이 젊은 여성분이었고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의심하지 말아야 했지만 뭔가 꺼림직하기도 하고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아들 여자친구 사진을 쓱 보여주며 혹시 이 아가씨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고 사진을 본 직원은 네, 맞네요. 이분이었어요. 그날 저희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좀 큰 금액 쓰시고 가서 기억이 나네요. 저는 직원분의 말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누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내리친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아이의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싶기도 했고 왜 그런 짓을 했나 싶기도 했고 진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아이를 불러 물어봐야만 했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과연 그 아이가 뭐라고 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진이, 너 오늘 내가 왜 부른 줄 알지? 네? 글쎄요. 왜 부르신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 내 카드 훔쳐서 썼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미리 혼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어차피 오빠랑 결혼할 거라서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오빠도 가족 카드 쓰잖아요.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너랑 내가 가족이야? 그리고 엄연히 남의 카드를 훔쳐서 썼으면 범죄지. 뭐 혼수? 누가 널 며느리로 받겠대? 그리고 너 가족이라고 했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카드 훔쳤으면 그건 괜찮은 거니? 그러니까요. 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도둑질 해놓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니 뭐하러 불러 물어봤나 싶었고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소리 없더니 조용히 아들에게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저희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그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만 만나기로 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들을 생각해보니 아들에게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던 여자가 엄마 카드를 훔쳤다는데 그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얼마 뒤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봤더니 그 아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아이의 부모와 같이 찾아왔고 양손에는 그때 제 카드로 샀던 물건들을 들고 왔더군요. 한 번만 선처해 달라면서 흰 봉투와 물건들을 주면서 돈은 당장은 못 드리지만 다달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집 사정이 있어 그 큰 돈을 한 번에 다 못 드린다며 싹싹 빌었고 부모와 같이 와 사죄를 하길래 더는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신고하고 그 못된 버릇 벌받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들이 좋아했던 아이였고 저도 잠시나마 딸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나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받아야 할 돈 모두 돌려줬습니다. 부모들을 봤을 때는 개념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인성을 가진 아이가 자랐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제 핸드폰을 가져간 이유가 아주 치밀하게도 카드 내역을 지우기 위해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범죄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그 부모를 봐서 넘어가게 되었네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달라졌고 변했다지만 본인이 한 행동이 나쁜지 잘못된 건지 구분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들은 한참 힘들어 보였지만 잘 추스리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사기 한번 당해본 적 없었던 저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었었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믿는다는 게 어찌 보면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사연에 나온 이름은 모두 가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